수익률이나 수익금을 조금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제가 투자 원금이 1억 정도였었는데 네. 2020년 1년 동안 1억이 이제 3억이 됐었고요. 오! 21년도에 그 3억이 이제 5억이 됐었습니다. 와, 그런데 이제 현재 총 2억 정도의 실현 손익은 아니지만 평가 손익이 난 상태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에 굉장히 잘 대응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하락장 대응법이 좀 궁금해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시장에 왔을 때는 여기서 더 가면 나 진짜 못 버티겠다, 이제 여기서는 진짜 다 팔아버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지금 멘탈 관리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아닐겠죠? 네, 아닐 것 같아요. 네, 신경도 안 쓰고 있을 것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 시각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번 하락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전부 다 손절해 버리고 싶다, 그리고 지금 당장 카드값을 내야 된다, 네. 만약에 이러면 당연히 팔아야겠죠. 그쵸, 여윳돈이 아니라면. 여윳돈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라면 손실을 실현해서 현금화를 해야겠지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이라도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 되면 한 주씩이라도. 한 주씩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각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시각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완전 다르죠. 그쵸?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 본 사람과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 보지 않은 사람의 시각은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하락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매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단 한 주라도 보유를 함으로써 네. 이번 하락장을 지나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생기거든요. 그 한 주가 수익이 나는 경험을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 한 주라도 보유하세요 라는 것은 네. 결국 경험의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시간이 지나고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수익이 난 경험을 한번 하게 된다면, 네. 그 다음부터는 아마 멘탈 관리가 필요 없는, 투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하락장일 때 제일 큰 고민이, 이제 투자 공부를 통해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추가 매수할 기회다, 이건 아는데 하락할 때마다 계속 조금씩 더 사다 보니까 이제 정작 이제 어느 정도 지금에 와서는 추가 매수할 현금이 없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요럴 때는 혹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만약에 이제 추가 현금이 없다면 네. 사실 매수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변동성이 좀 낮은 상품을 매도하고 변동성이 좀 더 높은, 그렇지만 여전히 우량한 회사를 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배당주 같은 경우는 오를 때도 크게 오르진 않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덜 하락했거든요. 그쵸,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배당주를 팔아서 조금 더 변동성이 크고 하지만 우량한 주식들을 산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장이 회복이 됐을 때 그쪽으로 옮겨놨던 게 조금 더 큰 수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투자금이 한 5천만 원 있다, 1억이 있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요 투자금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떤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면 좋을지. 지금 당장 어디에 투자해라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투자에 앞서 내가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2021년 이렇게 2년 동안 엄청난 호황장이 왔잖아요. 네. 그 호황장에서 수익을 본 사람은 그 2020년도 이전부터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누가 좋은 주식을 추천해서 그거를 사서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수익은 금방 물거품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작년부터 혹은 올해 초부터 투자를 시작했다면 추세가 꺾이기 전에 잠깐 수익을 받겠지만 결국은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투자에 앞서서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10,000원의 주식을 살 때 이게 20,000원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혹은 10,000원에 산 주식이 5,000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 대응 전략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금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경제 위기의 초입부에서는
달러를 사야 되는데 그 달러는 이미 한 발 늦었고 네. 그러면 이제 침체기로 돌입한다면 다시 말해서 주식이 급락하는 것은 어느 정도 멈추고 네. 횡보하면서 스물스물 그냥 힘없이 빠지는 이런 장세가 도래했을 때는 네. 오히려 금이 높은 수익률을 역사적으로 보여줬었어요. 아. 네, 저는 경제 위기에서 경제 침체기로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네. 금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투자해 오셨는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조금 궁금해져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과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명확히 구분을 짓고 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월 현금 흐름 얼마를 만들겠다 혹은 자산을 몇억, 몇십억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시장 상황이 변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냥 지금의 투자를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혹시 뭐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뭐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아니면 뭐 부를 이뤄서 되게 화려한 생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꿈은 따로 없으실까요? 구체적인 목표는 없어요. 물론 저 또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적인 상황을 이룬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어떤 지금 당장 월 얼마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혹은 뭐 몇십억 혹은 몇백억의 자산가가 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꿈은 없고요. 네. 투자 자체가 저에게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투자 자체가 저한테는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고 그것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네. 이런 것들이 즐거움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좀 전략을 짜고 로직을 짜고 그대로 조금 이제 뭐 수익이 나거나 했을 때 그 자체의 희열을 크게 느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또 이제 초보이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매수하기 직전에 네.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연한 사고, 열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코인 투자한다, TQQQ 투자한다, 장외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투기꾼이고 도박자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보지 않고 네. 누가 좋다는 말 듣고 네. TQQQ 같은 경우에 고점에 샀다가 네. 지금 이제 80% 하락했더니 뭐 멘탈 무너지고 나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투기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유연한 사고, 열린 사고를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누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 듣거나 보았을 때 네. 사람들은 기존의 고정관념 때문에 네. 그것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안 하는 이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네. 그 상품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상품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하고 이 상품이 어떤 것인지 직접 알아본다면 네. 제가 발견했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코인 투자, 그리고 이미 매수했을 때 매도 가격을 정해놓고 하는 장외 주식,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손실률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TQQQ 투자법,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기회들 속에서 저위험 고수익 투자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숨투자님 모시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들은 숨투자님 채널에 가시면 더 다양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채널에 한번 놀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